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주식이 조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금리 인상의 폭이 아니에요.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기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얼마만큼 금리 인상을 유지를 할 것이고 지금의 현행 금리 인상 기조, 즉 2.5% 이상의 금리를 과연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다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언제까지? 인플레가 2% 수준으로 잡힐 때까지 주식이 무너지든 경기에 조금 불황이 오더라도 이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제 게시글을 통해서 좀 뭐 회원분들한테는 공지를 드렸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조를 시장이 똑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뷰가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단순히 악재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거의 4% 가까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주봉상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상방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봉 추세의 초입에 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1.79%, 2% 가까운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 정도의 하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2%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순히 악재 혹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인지하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bp가 더 의미 있는 방향일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이 100bp를 올린다는 얘기는 빠르게 금리를 올려서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인플레를 잡고 그쵸? 시장의 충격이 단기간에 강하게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0.75%, 즉 75bp를 올렸다는 뜻은 지금 연준 같은 경우가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ongoing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죠. ongoing, 계속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잭슨 올 때와 지금의 나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본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를 시킨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전체 세계를 주무르는 경제 수장이 자신의 기조를 한 달 만에 바꾸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 즉 하방에 무게를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0주선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우상향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200주선은 꺾이는 흐름을 보였던 적이 없어요. 자, 근데 2008년에만 한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바가 있고 그 뒤로는 2002년에 한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50주선은 이미 꺾인 상태고 200주선을 만나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번에도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방향으로 간다면 200주선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을 그리면서 50주선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0주선이 무너지는지, 즉 이번 주에 200주선이 무너지는지를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주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200주선 역시도 하방을 향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50주선이 데드크로스로 밀고 내려가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렇게 폭락 나오니까 또 줍줍 매수, 뭐 자기는 더 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때 하락할 때부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분들 경고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유튜브를 성장을 시켰고, 그 뷰 자체는 정배열에서는 다시 매수를 권했다가 이번에 추세가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손절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점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200주선 추세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손해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를 좀 고려를 해 주실 타이밍이다 라고 오늘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위험한 장에서 굳이 물량을 늘린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올해 1월부터 정말 많으셨죠. 이때 뭐 줍줍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 지금 계좌에 만약에 붉은색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신화, 분석이나 고려,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없이 단순히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돈을 벌었겠죠. 그거는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심이 있으면 돈을 벌 것이다? 아니죠. 그쵸? 국내 대기업들 중에도 20년 들고 있어도 돈 못 버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은 12년 만에 금리 인상 기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난 12년과는 다른 방식의 투자를 고려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주선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밑에 봉이 위치하는, 즉 추세 붕괴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일단 현금을 들고 계시라. 즉 달러를 들고 계신 것만으로도 상당한 해증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이때부터 투자하지 않으시고 그냥 현금만 들고 계셨어도, 왜냐? 역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어도 지금 수익률이 30%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달러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근데 굳이 이 어려운 장에서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치? 돈이 이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즉 돈의 사용료가 올라간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돈의 사용료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시가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현금 고려를 고민하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200주선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우량주나 기술주보다는 건실한 필수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흘러갈 거는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QQQ 같이 이런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년물 금리 인상에 타격을 더 강하게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SOXX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래도 낙폭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오히려 반도체는 필수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무너져 내리고 당분간은 이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50주선과 200주선 이렇게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폭 자체가 작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방 추세를 결국 지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때 상승 여력이 3% 정도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더 빨리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낙폭과, 자, 200주선의 붕괴, 그리고 이전 쌍바닥이 지지가 되는지 이제 쌍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200주선으로 보자면 이제 진작에 세배 레버리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괴리율이 더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시장을 겪고 나면 더 큰 가격 왜곡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시장을 지표나 추세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지수로 데이터를 보시고 그것을 비례해서 이제 TQQQ나 SOXL에 대책을 마련을 하시는 그런 또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좀 뭐 많이 변동성 큰 하루여서 힘이 드셨을 텐데, 자, 일단은 시장은 지금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돈이 흡수되면서, 자, 돈 사용료는 늘어나고 있고, 돈 사용료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주식의 시가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하방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